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시안대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조금씩 변경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처음 봐야 될 것은 구조를 어떻게 짤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로고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메뉴 부분,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HTML 파일을 home.html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셋으로 만들어지는 건 굳이 변경할 거 없다고 했고요. 이름만 바꿔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제목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h1 태그를 써보고요. 트래블이라고 써주면 될 테니 대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대문자로 써줄게요. 두 번째는 홈부터 시작해서 뭔가 A 태그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이름 파일명도 나중에 제가 home.html로 할 거라서 이렇게 각각 태그들을 써줄게요. 그 다음 게 서울이었나요? 서울, 도쿄, 파리 이렇게 있었을 거고 당연히 이름도 텍스트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태그들을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div 태그로 감싸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묶음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근데 여기다가도 클래스를 부여하는 게 좋겠는데 클래스를 부여해서 이 부분의 역할이 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붙여줄게요. 위에 부분도 그냥 h1 태그라고 하지 말고 로고라고 이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img 태그가 들어있죠. 이 부분도 뭐 이름을 굳이 지어도 되고 그냥 클래스 이름은 넣어볼까요? 그냥 여기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스로 들어갈 부분을 먼저 찾아볼게요. 언스플래시 들어가서 아까 여기 예제에서 이런 비행하는 사진이니까 영단어로 비행하는 게 플라이트라서 이렇게 비행 사진 하나 골라보고 클릭해서 새 탭에서 열기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다가 주면 되겠고요. 여기 alternate 텍스트에는 그 그림이 안 나올 때 등장하는 텍스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다 짜졌네요. 로고 나오고 메뉴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는데요. 하나만 더 넣자면 이 A 태그 중에 현재 보여지는 부분, 그러니까 즉 여기 디자인에서 현재 페이지만 검정색으로 했잖아요. 여기도 현재 페이지만 검정색으로 했고, 즉 A 태그 중에 어떤 애는 조금 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current page라는 클래스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준비는 끝냈고 스타일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같은 페이지에다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따로 할까요? 그냥 실습 예제 겸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을 만들고 style.css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링크 태그를 지어주고 style.css 파일을 연결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랑 연결이 됐고요. 자, h1 태그부터 시작을 해보죠. 근데 h1 태그지만 .클래스 로고로 지어줬으니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로보토의 볼드에
32라고 되어 있고 줄 간격은 레터 스페이싱은 30%로 뭔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글 폰트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모든 서체들이 지금 로보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로보토를 쓸 수 있게 로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스타일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쓸 법한 레귤러, 미디엄, 볼드, 블랙 이런 스타일만 그냥 적당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링크는 여기다가 넣어줘도 된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어도 상관은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요거요. 자, 요거를 쓰게 된다면 이거는 여기 있는 링크 태그를 넣는 것과 다르게 그냥 CSS 파일의 맨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게 뭔가 싶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별 표시라는 선택자를 쓰는데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별은 모든 태그들에게 한꺼번에 적용할 때 쓰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될 텍스트들이 모두 로보토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스타일링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 로보토 선세리프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별 선택자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저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안을 보니까 얘도 볼드, 굵기가 굵게고요. 얘도 굵기가 굵게네요. 그쵸? 다 굵게 해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도 폰트 웨이트를 굵게 볼드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고 부분으로 돌아와서 로고 부분은 폰트 사이즈가 아까 32픽셀이었어요. 여기 다시 돌아가 보면 얘 32픽셀이죠. 그리고 레터 스페이싱 30%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죠. 30% 워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웹사이트 들어가서 여기는 되어 있지가 않네요. 그쵸? 아까 여기 레터 스페이싱 30%라는 게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로 30% 말고 그냥 단위를 다르게 해서 픽셀로 한번 넣고 저장해보고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픽셀 단위로는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40픽셀이 너무 컸던 것 같으니까 조절을 좀 해보죠. 10픽셀 정도. 이거의 30% 정도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10픽셀이라고 넣은 건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이것과 비슷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으로 볼 게 나머지는 다 한 것 같고 폰트 색깔 0000 바뀔 필요 없고요. 테두리, 여기 있는 테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두리를 보면은 네모로 만들었고 현 굵기 10으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더라는 걸 해주고 10픽셀 굵기로 솔리드의 블랙 색깔로 해준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근데 크기를 너무 많이 차지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얘 크기도 보면은 얘가 400 크기잖아요. 이 네모의 크기가. 그리고 높이는 80. 그래서 여기도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400픽셀의 높이는 80픽셀 이렇게요. 새로 고침해보면 너비 높이 조절됐고요. 다만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조금 배우겠지만 이거를 높이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하려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걸 해주면 되고요. 세로로 고침해서 보자면 이렇게 건드려봤고 수직으로 세로로 정렬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라인 헤이트라는 걸 조정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울 테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정렬됐고, 이 네모 통째로를 또 가운데 정렬을 해주어야 되겠죠. 이 네모 통째로를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예전에 이미지 가운데 정렬할 때 디스플레이 블럭,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배웠던 것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요. 현재로는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부분 해결해 볼까요? 홈, 서울, 도쿄, 파리스 보면은 이 네모 기준으로 해서 48픽셀 밑에 내려오는데 얘가 배치가 되면 되고요. 얘는 18픽셀 굵게, 그리고 얘는 검정색, 얘는 9A, 9A, 9A의 색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디자인을 해보죠. 얘 이름이 일단 A 태그들로 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나중에 배우는 선택하는 방식인데 그냥 A라고 선택해도 되고요. 내비게이션이란 클래스를 갖는 애의 안에 있는 A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A 태그에 먼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주어야 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파란색 밑줄이 없어지죠. A 태그에 기본적으로 생기는. 그리고 색상은 기본적으로 9A, 9A, 9A 이렇게 색상을 해주면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건 제가 이런 색상이 보이는 패키지를 설치해 놨기 때문입니다. 자, 폰트 크기는, 폰트 사이즈는 아까 18픽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됐고, 자, 두 가지 더 수정을 해보죠. 먼저 위에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위에 로고와의 거리가 48픽셀 내려와야 되니까 마진 버튼, 그러니까 바깥쪽 여백 아래쪽으로 48픽셀 정도씩 간격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떨어뜨렸죠. 그리고 이번엔 얘를 가운데 오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쓰느냐, 이게 아니고요. A 태그가 들어있는 부모가 되는 태그에게 이것을 써줘야지 됩니다. 이렇게요. 가운데 왔고요. 자, 그리고 얘랑 이미지와의 간격도 48픽셀 내려오기로 했었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밑에 걸 이렇게 가져다 가면은 간격이 표시가 돼요. 48픽셀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의 마진 바튼도 48픽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자, 여기 부분 한번 보죠. 여기 로고 그 내비게이션 부분 보면은 얘랑 얘 옆에와의 간격이 20픽셀씩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20픽셀로 할 수도 있지만 양옆으로 10픽셀씩이라는 걸로도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나중 되면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일단 따라와 보세요. 마진 레프트를 10픽셀, 마진 라이트를 10픽셀. 즉 얘한테도 10픽셀, 왼쪽으로 10픽셀, 오른쪽으로도 10픽셀. 얘도 왼쪽 10픽셀, 오른쪽 10픽셀 하니까 이 부분이 합쳐져서 20픽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20픽셀 간격으로 됐고요. 요 끝 부분에 현재 홈이잖아요. 홈이라는 애, 즉 여기 current라는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는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current 페이지는 컬러가 샵 000, 그러니까 검정색이어야지 됩니다. current 페이지 뭔가 잘못되는지 확인해보죠. 자, 여기 부분에서 제가 그냥 클래스를 붙이고 current page라고 이렇게 불러주었는데 이게 입혀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될 줄 알고 했었는데요.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죠.
이럴 때는 제가 만든 이 디자인이 잘 먹혔는지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브라우저 상에서. 여기 부분이었죠. 이 홈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자,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이 홈이라는 애. 얘를 보면은 컬러 9A, 9A, 9A고 다른 부분도 볼까요? 색깔이 그냥 9A, 9A, 9A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000으로 했던 색상이 뭔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몇 가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를 어차피 한 번만 쓸 거니까 ID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ID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되는지 보자면 이번에는 뭔가 바뀌었어요. 자, 해결은 되긴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명시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 내비게이션 안에 A 태그를 9A, 9A로 해라 라는 부분과 아까 이렇게 클래스였을 때 이 부분을 000으로 해라 라는 걸 비교했을 때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강력한 주장을 따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얘의 주장이 좀 더 세다고 되는 개념이 명시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명시도가 약해서 얘를 따라가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식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얘를 ID로 바꾸는 것. ID가 명시도가 더 높거든요. 또 하나 방법은 ID로 하지 않고 자, 이 부분이었죠. ID를 하지 않고 그대로 클래스를 쓰는데 명시도를 더 강하게 써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앞에다가 .navigation 이란 부분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명시도가 더 강해지거든요. 자, 어쨌거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였는데 워킹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왜 이런지는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 이미지 부분 해결해야 되겠죠. 이미지는 이미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여주었네요. .이미지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디스플레이 블럭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이렇게 해주면 됐었고요. 너비는 그냥 대략 8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아래쪽 여백이 더 필요하다 치면은 이미지 아래쪽으로 마진 간격을 좀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 도쿄, 파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하고 파일 하나 더 만들죠. 서울.html 만들어요. 자, 홈부터 보자면 뭐 잘못된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서울 파일이에요. 서울 파일은 current 페이지라는 클래스가 서울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가 현재 페이지여야지 되니까요. 이 HTML 파일 상에서는요. 그리고 이미지를 서울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미지 또 찾아보죠. 서울 뭐가 나올까요? 이 중에서 이걸로 보죠. 이미지 링크 복사해서 다시 이 부분, 소스가 되는 이 부분에다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터네이트 텍스트도 서울이니까 서울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되는지 해보죠. 자, 됐습니다. 서울이라고 여기 부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도 이미지가 교체가 되었네요. 여기서 보니까 이 로고 위쪽 부분이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스타일 태그로 가서 마진 위쪽도 더 붙여주죠. 마진 탑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디자인 시안에서는 굉장히 큰 값이었던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보자면 76픽셀
그래서 76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장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 훨씬 여유가 있네요. 도쿄 파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파일 또 하나 또 만들고 도쿄.html 서울에 있는 거 복사에다가 넣어주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 클래스만 도쿄로 바꿔주고요. 이미지를 도쿄로 또 바꿔주면 되겠죠. 도쿄. 자, 이거 처음 나오는 거 이거를 해서 이미지를 교체. 도쿄. 하나만 남았네요. 이제 파리. 자, 아까 했던 거 이거 복사 붙여넣기. 클래스는 파리로 이동. 이미지 교체. 파리였죠.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링크 복사하고 넣어주고요. 저장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리 파일가 연 거 보고 도쿄 파일, 서울 파일, 홈 파일 다 이렇게 잘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림 사이즈를 좀 바꿔봤는데요. 그냥 1000픽셀로 바꿔봤거든요. 1200픽셀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여지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학생들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여기 디자인상에서 약간씩 수정해야 될 사항들도 당연히 있겠고 학생들이 아직 모르는 개념도 있긴 있을 테니까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일단은 따라하면서 이 수업 내용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